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라고 해서 나오는 요 서식은요. 전자신고 시 첨부해서 같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실적 명세서도 전자신고할 때 같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고요. 제가 왜 전자신고 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드리냐면 전자신고 때 못 보내는 서류도 있어요. 우리 왜 부가가치세 이론 수업할 때 뭐 환급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업용 계좌 신고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계좌에서 신고서는 전자신고할 때 같이 보낼 수가 없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세 쪽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통장 사본을 같이 못 보내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서면으로 따로 내시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세일과 관련된 서류가 매우 많은데 전자신고 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류 작성하셔서 별도로 세무서에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서류도 수출실적 명세서처럼 전자신고할 때 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를 내고요. 관련된 근거 서류가 이 서류 낸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면 서면 제출은 항상 동반될 수 있다는 걸 좀 숙지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주어진 거대로 타이핑만 잘 치시면 그냥 점수는 전부 다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의 취지는 무엇이냐? 개별 소비세 등의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 신고서와 같이 이 서류를 내는 사업자라면 우리 무엇 해주겠다.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한 거로 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영세율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 명세서에 기록된 정보를 내주고 그리고 별도로 저장을 해서 아직도 여러분 전산 테이프 디스켓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대부분 요즘에 USB에 저장하겠죠. 그래서 그 저장을 해서 내면 그때도 요 서류를 첨부해서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계약서도 있고 인보이스도 있고 외화입금 서류도 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뭘 작성해 달라고 한다. 지금 그 서류면 그냥 덜렁덜렁 낸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수출한 날짜 며칠이고 외화 금액은 얼마이고 거기 적용된 환율은 얼마여서 원화 금액은 얼마인지 그 내역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전표 처리가 500건이면 쉽게 생각하면 그것도 500줄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서류에 들어와서 작성을 하고 이걸 페이퍼 출력해서 맨 윗장에 붙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왜 커버 만든다고 하잖아요. 직기표 만든다고 하죠. 그 직기표처럼 위에 붙여서 내는 경우들이 현실에서는 더 많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제가 당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수하지 마셔야 될 건 이 서류만 전자로 보내놓고요. 제가 직계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외화입금 증명이나 계약서나 또는 상업송장이라는 서류들은 서면을 내줬어야 됐거든요. 그 서류를 안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서류가 없다고. 그럼 그때 부랴부랴 들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제출 명세서만 낸 거죠. 우리 내야 되는 서면서를 안 낸 거죠. 가산세 부과돼요, 여러분. 가산세 0.5% 공급가액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 서류 꼭 체크해서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서류명을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이 서류에 가면 그러면 지금 어떤 서류인지를 써라. 제가 아까 계약서, 상업송장, 그리고 또 뭐도 있다고요? 외화입금 증명. 자, 그런 서류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신고 시 이미 냈던 서류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서류 명칭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리고 개별 소비세 신고 시 이미 제출했다는 표현이 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개별 소비세 신고는요 매월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같이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우리 유흥음식점들도 개별 소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흥은 본인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업무가 번거롭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개별 소비세가 3개월 단위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임의라는 글씨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급자와 발급일자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상업송장은 사실상 회사들이 발급을 하는 서류예요. 그죠? 계약서라는 건 여러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쓰는 거잖아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쓰는 서류겠죠? 그러면 그 서류 발급을 대부분 누가 할까요? 우리가 대부분 수입자가 계약서를 써서 수출자한테 보내면 둘이 도장 찍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수입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상업송장이다? 그럼 상업송장은 대부분 수출자가 작성해요. 그럼 수출자가 썼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화입금 증명은 은행에서 받아옵니다. 그럼 은행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 코드돔 F2번 눌러서 거래처를 무엇할 수도 있다? 불러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선적일자.
자, 선적일자는 말 그대로 우리 무슨 날짜가 될까요? 우리 공급 시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를 선적일자로 본다면 그 선적일자 써주시면 되시고 이 날짜 또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공급 시기와 무엇한다? 일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통화 코드는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동일하게요. 내가 받는 대가에 대한 통화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코드 도움 F2번 눌러서 통화 코드 선택할 수 있는 건 수출 실적 명세서 때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외화를 기록하기 때문에 거기에 곱해지는 뭐가 필요하다? 환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환율은 수출제와 공급 시기에 무슨 환율이요? 기준 또는 제정 환율을 입력하겠죠. 다만 미리 받은 돈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환가를 하였느냐 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의 환율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을 봤더니 크게 무슨 난이 있다? 단기에 제출한다라고 하는 금액난이 있고 단기에 신고한다라는 부분에 난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약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계약서 서류에 우린 10만 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불이 한 번에 선적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만 불이 일정 부분은 7만 불에 대해서는 한 날짜에 나가고 나머지 3만 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날짜에 나갔더라. 그럼 계약서는 하나로 제출이 돼요. 그런데 7만 불은 언제이고 3월 25일이고요. 3만 불은 4월 2일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3월 25일은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죠. 근데 4월 2일은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출 금액은 10만 불을 쓰는 거고요. 당기 신고 해당 금액은 일기 예정이다. 그러면 7만 불만 기록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만 불은 일기 확정 신고할 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르기도 해요. 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냈느냐? 아니요. 시험은 당기 제출과 당기 신고의 금액이 무엇하다? 다 같다로 냈습니다.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이 구분되어 있고요. 당기 제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신고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필요하면 신고 해당 부분을 무엇하시면 된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 유형은 무슨 부분? 아, 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 자료를 토닥토닥 입력을 하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무엇하겠다?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제가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너는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이 뭐니? 소위 말해서 16 수출이니 아니니?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형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다 끝났고 이거 입력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과세 유형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세율 구분도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전표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했을 때 우리가 12 영세 또는 16 수출을 입력하시고 중반부에 영세율 구분에 가서 직접 수출인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인 건지 아니면 중개무역 방식인지 뭔가 선택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도 공란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표 추가 기능을 쓰려고 보니 지금 이 수출이라고 하는 선택, 유형이란 부분을 들어갈 건지 12 영세로 들어갈 건지 이 유형도 필요하지만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들어가는 영세율 구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코드 도움 F2번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표 추가 기능을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들은 잘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업무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시험에서 한 줄, 두 줄 정도 내니까 그닥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실제 이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카피본도 많고요. 건수가 한두 건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 가시면 이제 높아심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선적일자는 반드시 누구와 동일해야 된다고요? 회계처리 일자와 동일해야 된다. 라는 거. 자, 여기 기록되는 환율은 아까 제가 우리 지금 교재 부분에는 무슨 부분 공급 시기의 기준 재정 환율이라고 써드렸지만 우리 미리 받은 돈이 있었다라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었다라면 선수금이 있는데 환가했다라면 환가 날의 환율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받거나 또는 외화로 보유하고 있었다. 미리 받은 돈을
그러면 공급 시기의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왜 공급 시기라고 자꾸 표현하고 이거를 선적일이라고 얘기 안 하냐면 모든 회사가 배에 싫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선적일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선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출실적 명시에서 얘기 하나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수출신고 필증 보는 요령에 원화가 아니라 외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어떻게 신고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냈지만 업무자가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실 때요. 자, 통화는 뭐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수출신고 필증이 있는데 그 수출신고 필증이 원화로 되어 있는 서류였단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까 외화 서류였어요, 여러분. 원화로 되어 있는 서류. 그러면 이 부분은 통화는 우리나라 돈 선택하시면 돼요. 원화 선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화 자리가 공란이면 전자신고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신고가 안 들어가서 애를 먹었던 거죠. 자, 외화 자리에는 그냥 그대로 원화 금액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화 금액이 우리 7천만 원이었어요 라고 하시면 이 외화 자리에 7천만 원을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환율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환율에 얼마를 쓴다? 숫자 1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공란이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써야 되고 이 자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환율은 숫자 1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원화 금액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7천만 원이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이 서류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 근데 통화도 선택해야 되고 외화도 넣어야 되고 환율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통화는 원화 선택하시고 그리고 외화 자리에는 원화 금액을 넣고 환율은 숫자 2를 넣어라. 그러면 원화는 외화 곱하기 환율이잖아요. 그럼 7천만 원 그대로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0세1 구분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건 무슨 부분이다 내가 지금 여기다 입력을 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과세 유형과 0세1 구분을 코드 도움 F2번을 선택해서 무엇하셔라 선택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상단에 전표 처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무엇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여기다가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는 게 더 속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화와 환율을 넣어주면 알아서 원화 금액이 자동 계산되잖아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손으로 타이핑을 쳐야 되죠. 손으로 계산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서 전표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은 그렇게 내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해보세요. 필요하신 건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교재에 나와져 있는 실무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2100번 청송 그대로 있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서류는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았으며 매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개무역 방식, 과세 유형은 우리 16 수출이라는 걸 우리 선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개 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이고 과세 유형은 16을 선택해달라라고 얘기하네요. 일부러 여러분 준 거죠. 근데 사실 전표 처리를 해놨다라면 이 자리는 입력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저희는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입력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넣어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보속명세서 원에 가셔서 우리 아까 수출실적 명세서 바로 위에 보시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기간은 4월부터 6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선택을 안 하고 엔터를 쳐서 그래요. 4월부터 6월. 자, 서류명은 뭐라고 써요, 여러분? 우리 서류명이요. 자, 여기 제출 서류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다? 외화 입금 증명원 또는 증명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글씨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발급자는 이 자리가 코드란의 의미거든요. 그럼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등록된 정보 중에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국민은행이라고 했어요. 그또 국민은행 있네, 여러분? 그럼 국민은행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등록된 정보가 없다? 그러면 한글로 직접 치시면 돼요. 코드란 말고 옆에 국민은행 들어가는 자리 있죠, 여러분?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직접 입력돼요. 자, 발급 일자는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온 날짜. 이거 은행에서 받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무엇한 날짜, 선적한 날짜 또는 공급시기 날짜고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선적은 4월 20일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발급은 7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돈은 입금이 언제 됐다? 4월 30일. 아니 왜 이렇게 다 제각기냐? 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외화입금 증명을 돈이 들어올 때만 받아오면 한 건당 돈을 내야 돼요. 2,000원, 3,000원을. 그럼 제가 돈이 이번 달에 15건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2,000원씩 낸다면 15번 받아오면 15건 곱하기 2,000원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에 묶어서 받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는 시점에 가서 받아버려요. 그래서 발급하는 날짜랑 돈이 들어온 날짜는 모두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럼 이 외화입금 증명에 보이는 건 우리 돈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돈이 여러 건이 있으면 이렇게 서류에 대한 번호들이 또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은행은 입금이 되면 무슨 레퍼런스 번호라는 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 번호별로 쫙 집계가 됩니다. 건건이. 그러면 그 서류 보시고 무엇을 확인한다? 선적일자는 여러분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발급일자 2021년도 7월 20일입니다. 자, 선적일자는 2021년도 4월 20일. 자, 그리고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주시고 무엇을 선택하셔라. 여러분 우리 돈은 US 달러죠, 여러분. 그럼 미국 돈으로 돈 받았네요. 그럼 미국 돈을 선택합니다. 자, 환율은 아주 친절하죠,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요. 환율로 써져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화입금 증명 받아오면 대부분 세무대리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골치 아프다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근거서를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겨주고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해달라고 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돈 들어온 날짜로는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알려줘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공급 시기가 언제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공급 시기 날짜랑 돈 들어온 날짜랑 확인해 봤더니 아, 공급 시기는 4월 20일이고 우리 돈은 4월 30일 날 받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때 시점에는 외상이죠? 그러면 이 날짜에 뭐 찾으면 돼요? 우리 기준 환율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율을 또 따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비고란에 써드린 거고 업무하실 때는 이걸 모두 다 찾아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발생이 되면 그 시점에 외상을 잡아놨을 거예요. 근데 세무대리는 터진 사건을 뒤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넘겨주실 때 이런 거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업에 안 써주면 써달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지는 다 써줍니다. 그래서 환율은 1,05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1,050원 입력하시고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15,000불이요. 그러면 15,000불 곱하기 환율 얼마? 1,050원 곱해져서 우린 누가 나온다? 1,575만 원의 원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단기 제출 금액이 기록이 되고요. 이 금액이 그대로 신고 해당 분에 넘어갑니다. 만약에 15,000불 중에 우린 10,000불만 해당이 된다라면 이렇게 10,000불로 고치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제출하는 서류의 금액과 신고하는 금액이 동일하다라면 무엇 하시면 된다? 15,000불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근데 저희는 일부러 누구도 과세 유형과 영세 구분도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과세 유형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아이고, 코드돔 F2번 하지 마시고 하단에 메시지 12 영세인지 16 수출인지 카드 영세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선택하는 버튼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는 중개무역 방식입니다. 그러면 16 수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6 수출,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코드돔이 왔습니다, 여러분. F2번 코드돔 하시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할 때 선택했던 게 들어오죠. 그럼 중개무역 방식은 2번이네요. 중개무역 위탁판매 외국 인도 또는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그럼 2번 선택하시고 확인.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서 주면 입력하시고요. 주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넣는 용도는 무슨 부분? 내가 여기다 입력한 정보를 어디에? 메인 매출 전표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부분엔 따라 들어가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무엇 하시자 저장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지금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라고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15,000, 아니, 1,500, 우리 75만 원은요, 제가 전표 입력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이 부분은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적정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연습 목적으로만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과 관련된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